1997년 엑스제팬의 해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이 시절의 라스트 라이브를 보면은 느낌이 참 그런데 멤버들끼리 어딘가 어색하면서도 마지막을 불태운다 하는 느낌으로 전력 투구하는 모습 아닙니까? 이 시절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히데가 이 당일날에도 토지를 설득하면서 다시 생각해보자 그랬다고 끝까지 해체를 무르기 위해서 싸웠다고 해요. 제가 계속 이런 얘기만 해서 뭐 너무 오버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엑스의 멤버인 요시키나 토시, 뭐 파타나 히스, 그리고 탈퇴했던 타이지로 히데에 관해서는 단 한 번도 나쁜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어색하고 갈라졌던 멤버들을 이어준 유일한 가교였던 거고 팬들에게도 그랬는데 히데는 라스트 라이브 다음 날인 1998년 1월 1일 곧장 신문 광고를 내죠. 히데 with spread beaver 기동. 이거는 밴드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솔로 때의 작업물을 밴드의 형태로 이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너희는 밴드고 내 연주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스프레드 비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그리고 그해 1월 말에는 곧장 새 싱글을 발표하는데 그게 바로 히데 with spread beaver의 첫 싱글 로켓 다이브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시대를 한참 앞서 나간 패션 센스예요. 지금 봐도 힙하고 저같이 복고 좋아하는 사람도 히데를 현재라고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친구들한테 히데 입문시킬 때 일단 이것부터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로켓 다이브는 여러 방면에서 히데를 대표하는 곡으로 꼽히는데 팬들에게도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곡은 엑스제팬의 해체로 마음고생을 하던 팬들에게 힘을 불어넣기 위해 일부러 만든 곡이다. 실제로 해체 기자회견 당일날에도 히데와 이나가 같이 만들던 곡이 로켓 다이브였다고 하죠. 해체와 동시에 솔로 활동을 재개하고 곧장 이 곡을 발표하면서 계속 떡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팬들에게 1년 내내 떡밥을 뿌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정규 3집에 이어서 해외 활동도 할 거고 1년치 스케줄이 벌써 다 잡혀 있다면서 기대감을 막 상승시키는 거죠. 그렇게 1998년 5월 1일이 밝고 히데는 로켓 다이브를 포함한 추후 발매될 싱글 3부작의 라이브 녹화를 끝마쳐요. 그리고 멤버들과 함께 뒤풀이에 참석하는데 그리고 거짓말처럼 사람들은 다음날 히데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고요. 인물이 인물이니만큼 지금도 히데의 죽음을 둘러싼 정말 많은 썰이 있잖아요. 경시청이 자살이라고 발표한 탓에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하지만 히데를 아는 주변인과 팬들은 절대 자살일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당시의 활동 정황과 히데가 세워놨던 계획을 보면은 절대로 그렇게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데 다큐멘터리 정크 스토리를 보면 취중에 경축 연인 치료를 하다가 사고가 일어났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히데의 동생인 히로시 또한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히데가 목을 받쳐주고 스트레칭을 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취중에 사고가 난 것 같다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매체에서도 다들 이 죽음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만 저는 더 이상 죽음에 관한 분석은 하고 싶지가 않은데 파고 들어봤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추측과 썰들 뿐이고 또 저는 유족과 주변인들에게서 이 죽음이 더 이상 커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느낌 또한 받았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추측은 혼란만 키우지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저한테 남은 생각은 이것뿐. 히데가 술만 조금 덜 마셨더라면 히데는 생전에 술을 정말 좋아했고 그런 만큼 만취해서 벌어진 에피소드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맨정신이 되면 어제 내가 무슨 일을 했냐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저 그 다음날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시키, 昨日俺何かしたっけ? ごめんね。何も覚えてなくて。そんな感じでした。 히데의 연결식에는 무려 5만 명이 모이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엑스제팬의 멤버들도 모두 참석을 하죠.
요시키는 이때 은퇴 생각까지 했다고 하고, 토시는 자신이 탈퇴를 안 했다면 히데의 죽음도 없지 않았을까 굉장히 자책을 했어요. 탈퇴한 타이지 역시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지만 이 연결식만큼은 참석, 그리고 거기서 만난 옛 동료들이 재기의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해줬다고 하죠. 히데는 죽은 뒤에 더욱 신화적인 행보를 보여줍니다. 죽음 직후 발매되는 싱글 핑크 스파이더가 100만 장 판매 기록을 달성해요. 전성기 때 엑스도 앨범이 아닌 싱글 100만 장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기에 곧장 발매되는 후속 싱글 에버 프리도 단숨에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 그리고 동년 7월에는 1996년에 녹음했지만 계약 문제 때문에 발매가 미뤄진 질치의 1집이 발매가 되고요. 히데가 예정하던 해외 활동이 바로 이 질치 활동이었어요. 엑스제팬에서 부른 드레인의 영어 버전도 여기에 들어있고요. 저는 이 인더스트리얼 음반이 히데의 또 다른 음악적 미래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아는 사람은 아는 히데의 명반이죠. 세기말 뉴메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것도 많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고, 히데가 어떻게 세계 시장을 공략하려 했는지 이 앨범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깝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었다면 차후 어떤 행보를 보여줬을까? 히데는 그걸 끊임없이 궁금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98년 10월이 되고 스프레드 비버의 멤버들은 미완이던 3집을 어떻게든 완성해서 밴드의 힘을 보여주는데, 이때 발매되는 히데의 3집 야주는 또 판매량 100만 장을 훌쩍 넘기면서 다시 한번 압도적인 흥행 성적을 기록하죠. 물론 히데가 살아있었다면 이것과는 조금 다른 앨범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앨범을 들으면서 멤버들의 어떤 의지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히데가 남긴 작업물이 헛되지 않은 그런 앨범을 만들겠다. 이나는 이때 정말 자신의 재능을 오롯이 히데를 위해 썼어요. 그리고 그런 노력의 결과가 이런 큰 성공을 만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98년이 지나고 1999년엔 어떻습니까? 생전 히데를 존경하거나 히데와 친했던 뮤지션이 총출동해서 히데 트리뷰트 스피릿이라는 헌정 앨범을 만들죠. 그리고 이 헌정 앨범도 헌정 앨범 역사상 유례 없는 100만 장 돌파에 성공하고요. 샤벨 타이거의 전 멤버인 쿄와 테츠, 그리고 샴쉐이드와 루나씨, 벅티, 블레이까지 모두 총출동을 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역시 호테이 토모야스의 로켓 다이브 커버일 텐데, 호테이가 중간에 첨부한 작별 인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내가 만든 로켓에 사랑을 담아서 안녕. 적어도 4.5.1년은 희대의 흔적이 일본을 뒤덮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희대를 추모하는 음반이나 상품은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잖아요. 희대의 첫 해외 공연 순간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열린 ETP 페스트였어요. 서태지가 2002년 ETP 페스트를 개최하면서 희대 with 스프레드 비버를 라인업에 올립니다. 멤버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면 희대가 스크린으로 등장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희대의 공식적인 첫 해외 라이브였던 거죠. 희대의 유가족은 감사의 의미로 희대의 옐로우 하트 기타를 서태지에게 선물하고 이 당시의 기록은 영상으로도 이제 남아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날을 비롯한 스프레드 비버의 멤버들이 서태지 7집 작업에 참여하기도 하죠. 제가 이 특집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희대 사후 이야기를 설명드리면 마유코의 경우 희대 사망 이후에도 희대 주변인들과 계속 친분을 유지하며 살아갔어요. 주변인들이 아주 많이 챙겨줬다고 하고 본래 20살까지 살기도 어렵다는 마유코는 그렇게 28살까지 살다가 2009년 생을 마감합니다. 또한 이나는 아직까지 자신의 재능을 희대를 위해 쓰고 있죠. 사후에 나온 희대의 미발표곡들은 모두 이나의 작품이고 2014년엔 호갸루라는 데모곡을 최신 기술의 총집합으로 되살리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고인의 목소리를 AI 기술로 복원하는 TV 프로그램을 얼마 전에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술을 희대의 신곡에 활용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외에도 희대를 회상하는 책을 쓰거나 다큐멘터리에 참여하는 등 여전히 희대의 반쪽처럼 지내고 있죠. 아직까지도 엄청난 스타성을 자랑하는 희대. 사후 22년째에도 각종 굿즈와 앨범이 나오는 탓에 많은 팬분들이 볼멘 소리를 내기도 하세요. 하지만 이것들은 여전히 잘 팔리고 나아가 하나의 브랜드로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 자체가 희대라는 사람의 불멸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희대에 입덕을 하고 뒤늦게 굿즈를 모으면서 덕질을 하고 있으니까요. 음악을 넘어선 아이콘, 고작 10년 활동했지만 아직까지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 희대의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 아이면서